새벽 4시 흑해상공 100마일 지점에서 초계 비행 중인 우크라이나 F-16 조종사가 콕핏 디스플레이에 깜빡이는 붉은 위협 신호를 주시합니다. 그에게는 러시아 펜시얼 레이더의 심장부에 AGM-80L 함미사일을 발사할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어져 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현재 지면을 스치듯 비행 중인 20대의 드론들은 즉시 무력화될 것입니다. 이 작전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러시아가 지난주 이스캔들 전력의 60%를 잃었다는 사실을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는 이 발사대들을 한밤중에 몰래 크라이미아로 옮기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극비 작전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오차 범위는 제로, 남은 시간은 14초입니다. 이 치밀하게 계산된 혼돈은 13분 전 모스크바가 절대 보이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고속도로 위의 단 하나의 열 신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우크라이나는 크렘린을 경악하게 만든 완벽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남부 전선에 배치된 러시아 이스칸더 발사대의 60%가 단 하룻밤 만에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현재 모스크바는 완전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남은 전력을 보존하기 위해 파손된 6대의 이스캔더 M 발사대와 8대의 탄약 운반차를 비밀 컨보이에 실어 A699성 고속도로를 통해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러시아의 가장 안전한 수리시설인 크라이미아의 세바스토폴 조선소입니다. 이 컨보이가 무사히 도착한다면 푸틴은 내년 봄쯤 장거리 타격수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러시아 남부전선은 2026년 전체 화력을 잃게 됩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에게 이 컨보이는 천하무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최고의 장비들로 컨보이를 무장시켰습니다. 크라스카4 전자전 시스템이 공중을 디지털 노이즈로 가득 채웠고 펜시얼 S1이 근접 호위를 맡았으며 크라이미아의 S400 레이더가 하늘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드론도 자신들을 건드릴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상공 9800피트에서는 우크라이나의 PD-2 드론 한 대가 조용히 밤하늘을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이 드론의 FRIR 열화상 카메라가 고속도로를 주민하자 모든 전등을 끄고 이동 중인 18개의 거대한 열 신호가 포착됩니다. 손상된 발사대와 운반차들은 거대한 엔진과 유압 시스템에서 여전히 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영화의 어둠 속에서 이는 치명적인 흔적이 되었습니다. PD-2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저 실시간 좌표를 본부로 전송할 뿐입니다. 우크라이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열 신호라는 진실 하나였습니다. 정확히 새벽 4시 흑해상공 100마일 지점에서 두 대의 우크라이나 F-16 바이퍼가 지정된 발사 지점에 도달합니다. 조종사들에게 이것은 공중전이 아니라 디지털 함정을 이용한 냉혹한 처형 작전입니다. 바이퍼 1이 디코이를 발사합니다. F-16의 날개에서 4발의 ADM-106승 MALD 유닛이 투하됩니다. 12만 달러짜리 이 장치들은 사실상 디지털 기만기입니다. 소형 터보젯 엔진이 점화되면서 내부 전자장치가 물리적인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실제 F-16 파이팅 팔컨과 똑같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모방하는 특수 신호를 발산합니다. 레이더 오퍼레이터의 눈에는 이것이 작은 드론이 아니라 대규모 공격판대로 보입니다. 세바스토폴 인근의 러시아 S-400 지휘 차량화는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입니다. 방금 전까지 깨끗했던 레이더 화면이 막 0.9의 속도로 컬츠 브리지를 향해 돌진하는 12개의 고속 표적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뱀파이어 다수 포착, F-16 12대가 접근 중. 러시아 오퍼레이터가 비명을 지릅니다. 이것이 바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안개자욱한 전쟁의 실체입니다. 러시아 지휘관은 찰나의 고민에 빠집니다. 표적을 확인하느라 지체하면 다리가 파괴될 위험이 있고 발사하면 자신의 위치가 노출됩니다. 그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전 포대 발사, 어두운 크라이미아의 밤하늘로 400만 달러짜리 S-400 요격 미사일들이 디지털 유령을 쫓아 솟구칩니다. 이것은 최악의 투자 대비 효율입니다. 러시아는 12만 달러짜리 미끼를 잡기 위해 수백만 달러짜리 최첨단 미사일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용은 돈이 아니라 방사에 있습니다. 고출력 레이더를 가동함으로써 러시아군은 어두운 방 안에서 스스로 횃불을 밝힌 꼴이 되었습니다. S-400이 가짜 표적을 쫓는 동안 바이퍼 1 조종사는 자신이 노리던 목표를 정확히
포착합니다. AGM-48 하얼 미사일이 러시아 레이더와 신호를 주고받으며 라곤에 성공합니다. P-1 매그넘 AGAMI-88 발사. 하얼은 자폭형 추적 미사일입니다. 조종사의 유도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저 불나방처럼 러시아 레이더 전파를 따라 발신원을 향해 직진할 뿐입니다. 레이추구시 고속도로에서 이스캔들 컨보이를 호위하던 펜시어 S1이 트럭을 보호하기 위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가동합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마크2의 속도로 날아온 한 미사일은 단 몇 초 만에 거리를 좁혔습니다. 펜실 오퍼레이터는 화면에 나타난 고속 신호를 확인했지만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30톤짜리 차량은 초음속 발사체를 피할 수 없습니다. 타격은 정밀했습니다. 수천 개의 텅스텐 큐브가 담긴 AGM-88의 탄두가 레이더 안테나 바로 위에서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은 단순히 차량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컨보이 방어 체계의 두뇌를 도려낸 것입니다. 공중 방어막을 잃은 크라수카4 전자전 시스템은 이제 허공을 향해 무의미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전자 우산이 완전히 찢겨나간 것입니다. 이제 보이지 않던 컨보이는 한밤중 도로 위에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습니다. GPS 제문은 오프라인이 되었고 레이더는 불타는 고철더미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자신들이 싸우던 유령들이 단지 시선을 끌기 위한 미끼였음을 깨닫고 어둠 속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봅니다. 이제 열 추적자들을 위한 길이 열렸으며 충돌까지는 단 60초가 남았습니다. 새벽 4시 10분 A6 구송 고속도로는 불길과 그림자만이 가득한 눈먼 복도가 되었습니다. 펜실 레이더가 제압되면서 전자 방어막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영화의 나무위 50피트 높이를 스치듯 비행하며 진짜 공격 편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0대의 류치 장거리 스텔스 드론과 10대의 열추적 FPV 드론이 정숙 비행 대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형 지물을 극단적으로 이용하는 NAP 지형 밀착 비행입니다. 이 고도에서 드론들은 지형 뒤에 몸을 숨겨 장거리 센서의 탐지 범위 아래에 머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변수가 나타납니다. 러시아의 Mi-28 나이트 헌터 공격 헬기가 고성능 열탐지 서치라이트로 나무 위를 훑습니다. Mi-28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사냥하도록 설계된 하늘의 탱크입니다. 헬기의 광학 장비가 선두, 류티 드론 엔진의 미세한 열 신호를 포착합니다. 상공의 F-16 조종사 바이퍼1이 헬기의 열 반응을 포착하고 암호화된 무전으로 다급히 알립니다. 바이퍼1이 류티 리더에게 알린다. 하강하라. 후방에 나이트 헌터가 라곤 중이다. 러시아 헬기 콕핏에서는 이글라 미사일의 탐색기가 열원을 찾았다는 날카로운 신호음을 내뱉습니다. 러시아 조종사가 트리거를 당기자 미사일이 막2의 속도로 가속하며 날아갑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는 미사일보다 빨리 달리려 하지 않고 탐색기의 물리적 한계를 이용합니다. 그는 조이스틱을 밀어 류티 드론을 고속도로의 콘크리트 고가교 밑으로 급강화시킵니다. 드론은 교량의 거대한 콘크리트 지지대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합니다. 비행 안전 수칙을 무시한 도박이었지만 전술적 생존을 위한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교량 아래로 비행함으로써 드론은 차가운 콘크리트 덩어리와 지면의 열 잡음 뒤로 자신의 엔진열을 숨겼습니다. 명확한 열대조를 잃어버린 이글라 미사일은 표적을 놓치고 맙니다. 미사일은 드론의 꼬리를 불과 5피트 차이로 비껴가 빈 들판에서 폭발했습니다. 심장이 멎을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15,000달러짜리 우크라이나제 탄소 섬유 드론이 막2로 달려드는 러시아 미사일과 정면으로 마주했던 것입니다. 벙커한 조종사의 화면에는 미사일에 불타는 배기구가 가득 찼습니다. 러시아 조종사는 승리를 확신하며 열화상 조준경에 주황색으로 빛나는 표적을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크라이나의 기술력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금속이 거의 없고 열 배출이 적은 복합 소재 몸체 덕분에 드론이 급강하하자 열 신호가 거의 사라진 것입니다. 러시아 조종사에게 표적은 마치 마법처럼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밝게 빛나던 표적이 대지의 그림자 속으로 삼켜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통제실 조종사의 손은 땀으로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드론을 스쳐 지나갈 때 발생한 충격파로 카메라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참았던 숨을 내뱉으며 정말 위험했다고 중얼거립니다. 통제실 안은 안도 섞인 웃음과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드론 한 대를 잃는 것은 감수할 수 있지만
선두기체를 잃었다면 작전 전체가 무산될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 탈출은 단순히 드론 한 대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작전 전체를 살린 것입니다. 이제 MI-28 헬기는 엉뚱한 하늘을 돌며 유령을 쫓고 있고 펜시얼 승무원들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컨보이로 가는 길은 활짝 열렸습니다. 열 추적 드론들은 러시아가 숨길 수 없었던 그 뜨거운 열 신호에 카메라를 고정했습니다. 이제 열화상의 진실이 거대한 폭발음으로 증명될 차례입니다. 새벽 4시 15분 펜시얼 호위 전력이 파괴되었음에도 러시아의 크라수카-4 전자전 기지는 전력을 다해 방해 전파를 내뿜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통제 벙커의 FPV 드론 영상 피드가 노이즈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드론 부대였다면 여기서 작전이 종료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평범한 드론이 아닙니다. 무전 연결이 끊기자 각 FPV 드론 내부의 AI 프로세서가 제어권을 이어받습니다. 드론이 인간의 도구에서 자율적인 사냥꾼으로 변하는 터미널 락 단계입니다. 드론의 내부 열 센서가 보는 세상은 어둠이 아니라 명확한 열의 지도입니다. 영화의 12월 공기 속에서 6대의 이스캔더 발사대들은 별처럼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40톤의 특수강철, 거대한 디젤 엔진, 고압 유압 시스템은 그 자체로 거대한 열 배터리와 같습니다. 엔진을 꺼도 이 장비들은 몇 시간 동안 열을 발산합니다. 물리적으로 열 추적 센서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크라스카4는 이미 끝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드론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신호를 방해하려 애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컨드 FPV 드론이 컨보이에서 가장 뜨거운 열 신호를 식별합니다. 두 대의 이스캔더 운반차 바로 옆에 배치된 대형 연료 보급 차량입니다. 드론의 내부 디스플레이가 차가운 백색에서 강렬한 붉은색으로 변하며 목표를 고정합니다. 자율종말 급강화가 시작됩니다. 드론은 시속 120마일의 속도로 카미카제 돌격에 나섭니다. 연료 트럭의 셰시가 화면에 가득 차고 찰나의 정적 뒤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성형자각 탄두가 터지면서 초속 7,000m의 용융 구리제트가 연료 탱크를 종이장처럼 뚫고 지나갑니다. 결과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재앙적인 수준의 열 폭발이었습니다. 거대한 주황색 화염이 밤하늘 150피트 높이까지 치솟습니다. 초기 폭발의 엄청난 열기는 2차 연쇄 폭발을 일으킵니다. 운반차에 실려있던 이스캔더 예비 부품과 고체 연료 부스터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면을 울리는 둔탁한 폭발음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트럭의 폭발이 아니라 러시아 미사일 전력의 핵심이 붕괴되는 소리입니다. 충격파가 너무 강해 반경 200야드 내 모든 차량의 유리창이 박살났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제밍 장비들은 멀쩡한 상태로 무용지물이 되어 불타는 광경을 지켜볼 뿐입니다. 8대에서 10대의 지원 차량과 4대의 고가 발사대들이 뒤틀리고 달궈진 강철 뼈대로 변했습니다. H-90 고속도로는 이제 보급로가 아닌 러시아의 전략적 야욕이 묻힌 500야드의 누지가 되었습니다. 새 불꽃놀이가 일찍 시작된 셈입니다. 러시아 남부 이스칸더 여단을 위한 전략적 장례식 말입니다. 새벽 4시 25분 A290 고속도로는 전략적 동맥에서 불타는 잔해의 복도로 변했습니다. 살아남은 두 대의 손상된 이스칸더 발사대와 소수의 지원 차량들이 컬치 브리지 전 마지막 체크포인트를 향해 전속력으로 도망칩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에게 이 다리는 단순한 기반 시설이 아니라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입니다. 생존자들이 다리 진입로를 향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자 러시아군은 자산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중 하나인 TOR-M2가 위치를 잡습니다. 레이더가 하늘을 뒤지며 드론대를 찾으려 애쓰지만 러시아군은 여전히 유령과 싸우고 있습니다. 100마일 밖의 우크라이나 F-16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고강도 전자전 방해를 퍼붓고 있습니다. 톨-M2의 레이더 화면은 간섭 신호로 인해 엉망이 된 상태입니다. 러시아 오퍼레이터가 노이즈를 걸러냈을 때 이미 두 번째 드론 편대가 정말 급강화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마지막 타격은 외과 수술만큼 정밀했습니다. 드론들은 트럭이 아닌 병목 지점을 노렸습니다. 컨두 드론이 다리 진입로에 위치한 임시 정비 경납고를 조준합니다. 그곳은 러시아가 구출하려 했던 각종 예비 부품들이 가득 쌓인 곳이었습니다. 충돌과 함께 백색의 강렬한 섬광이 일어납니다. 고압 유압유와 고체 로켓 추진제 부품으로 가득 찼던 경납고는
단순한 화재를 넘어 연쇄적인 고속폭발을 일으킵니다. 2차 충격파가 고속도로 진입로의 콘크리트를 뒤흔듭니다. 드론들은 다리 자체를 무너뜨리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영리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구조적 연결 부위를 손상시킨 것입니다. 강렬한 열기와 폭발의 힘으로 아스팔트가 뒤틀리고 진입로 지지기둥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단 40분간의 작전으로 우크라이나는 컨보이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크라이미아로 가는 주 보급로를 마비시켰습니다. 이제 작전 후의 진실을 살펴봅시다. 6대의 이스캔더 발사대 중 5대가 검게 그을린 고철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러시아 남부 전선의 장거리 망치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밤의 손실로 이스캔더 여단은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다리 진입로를 파괴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물류의 혈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러시아 보급의 중추인 커치 브리지는 이제 며칠 동안 폐쇄될 것입니다. 남부 전선으로 향하던 모든 탱크와 포탄, 연료 트럭들은 기약 없는 수리를 기다리며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압도적인 투자 대비 효율의 표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단 20대의 드론과 2대의 F-16 출격으로 러시아를 전략적 딜레마에 빠뜨렸습니다. 이스캔더를 대체하기 위해 모스크바는 이제 10배 더 비싸고 수량도 적은 킨절 미사일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렘린이 전술적 교전에 자신들의 비상금을 쏟아붓게 만들었습니다. 교량 아래에서의 아슬아슬한 해피부터 유령 컨보이의 완벽한 선멸까지 이 작전은 한 가지를 증명합니다. 2026년의 전쟁터에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F-16의 유령 디코이와 FPV의 자율 열추적 기술 중 어떤 것이 더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전쟁의 규칙을 바꾸는 기술에 대한 다음 분석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